안녕하십니까, 모사입니다. 오늘은 그 로보톤 넘버 300번 스트라이크 건담과 에일팩, 그 다음에 어제 도착한 런처 스트라이커 이펙트 파츠까지 간단하게 개봉기 리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매 넘버는 오히려 에일팩이 더 빨라요. 298번이고요. 스트라이크 건담이 300번, 그 다음에 이제 런처팩이 306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스트라이크 건담부터 볼 건데요. 보기 전에 스트라이크 건담 소체가 대략 54,000원이었나 그랬고, 에일팩이 45,000원, 요것 또한 45,000원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요 세 가지 구성을 하는데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면 거의 메탈 로보톤에 근접한 가격이죠. 여기에 이제 아직 소드팩이 안 나왔는데 소드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한다면 정가 기준으로는 대략 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좀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우주세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비우주세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기체 중에 한 대가 스트라이크 건담이에요. 요거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거의 제가 갖고 있는 건담 중에 비우주세기 건담은 이제 로보토는 스트라이크 건담, 그 다음에 프라 쪽에서는 더블어 컨터 풀세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건담계로는 드라고너 1 커스텀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스트라이크 건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간단합니다. 소체랑 뭐 나이프, 방패, 빔라이플, 교체 주목손, 그 다음에 여분의 안테나와 이펙트 파츠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드부터 해볼게요. 조인트를 꽂고 팔을 돌려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조인트를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되고요. 일단 라이플 손으로 교체해서 라이플까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기본 장착 상태고요. 일단 가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요즘 거기 때문에 목은 당연히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기믹이 있어요. 보시면 뒤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목 뒤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포즈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이는 것도 이 정도 되고요. 당연히 회전은 잘 되고요. 팔은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요 가슴 부분이 이렇게 빠져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살짝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잘못 보관했더니 뿔이 휘었어요. 이게 좀 산지가 돼서 집어넣을 때 똑바로 안 넣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는 보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팔은 상당히 가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상박 부분에 당연히 회전 기믹이 있고요. 일단 팔 관절도 이중 관절이라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손목은 기본적인 볼 조인트고요. 손목 부분 중에 또 가동 포인트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보시면 이렇게 가슴 상박이 이렇게 흔들리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있고요. 여기 또 빨간 부분이 또 제껴지고 숙여지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해서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이 숙여지고요. 허리 회전은 생각보다는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걸려서 요 정도까지 밖에는 안 돌아갑니다. 네, 안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커트 부분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스커트 부분은 많이 올라가고요.
사이드 스쿼트는 많이는 안 올라갑니다만 돌릴 수가 있어서, 예, 볼관절이라 여기도 이렇게 올려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서요, 예, 상당히 넓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고관절 여기 보시면 핀이 보이시죠? 축 이동 기믹이 있어서, 예, 무릎 앉아 자세도 자연스럽게 구현이 됩니다. 디스커트도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거기다 여기다 이제 요거 골반이 이렇게 또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가동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가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무릎 관절도 이중관절으로 팍팍팍 접혀주게 됩니다. 스쿼트가 다리를 벌렸더니 사이드 스쿼트가 잘 빠지죠. 예. 잘 빠지게 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은 뭐 기본적으로, 예, 여기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즈 잡을 때 굉장히 유리해요. 예. 그래서 발목 축 부분이 두 군데, 앞뒤 이동, 요 밑에서도 또 이동 살짝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앞에 코 부분은 살짝 이렇게 살짝 이 정도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가동은 살펴봤고요. 뭐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에는 발칸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볼 옆에 발칸포가 발사되는 듯한 이미지가 있죠. 요거를 이제 요 볼을 빼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펙트 파츠를 교체해 봤고요. 예, 이렇게 이제 발사하는 듯한, 예, 발사하는 듯한 포즈로 이렇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딱히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건 다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종류를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손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는 뭔가 빔샤벨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나이프죠. 여기서는 나이프를 잡을 수 있는 손 2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샤벨용이고, 요게 이제 아깝게 나이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플용 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편손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이프 전개용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스쿼트를 뽑고 여기 부분을, 여기 이음새 부분을 요거를 눌러주면, 예, 겉에 암호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꼽아주고요. 꼽아주고 이 바깥쪽 부분을 다시 여기에다가 꽂아주고, 예, 허리에 다시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나이프를 꺼내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프 잡는 손으로 바꾸고, 예, 나이프를 한번 쥐어봤습니다. 나이프 끝날은 살짝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색 부분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여기 상단 부분도 살짝 도색이 되어 있죠. 무릎 앉아 자세는 완벽하게 100% 진짜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 고관절도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완전 숙여준 자세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로브톤 산 거 중에 몇 가지 안 샀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를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뒷부분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동성만큼은 좋다. 그래서 굉장히 소체는 만족스럽습니다. 가격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일스타일 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소체보다 번호는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298번이고요. 이것도 설명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자 요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대략 한 45,000원 정도입니다. 에일팩이 들어있고요. 부스터 큰 게 더 들어있고, 소체 없던 빔샤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에일팩이 이쪽에, 빔샤벨이 에일팩에 장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폭발 이펙트 파츠가 있고요. 요거 이제 빔 라이플용 빔 이펙트 파츠, 휘어진 빔샤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꺼내서 장착을 하고 확인해 보요. 이펙트부터 한번 볼게요. 예, 요게 이제 폭발 이펙트죠. 여기 어디에 쓰냐 하면 실드에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실드 앞에 미사일이나 빔 맞는 장면, 이런 거를 이렇게 재현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 이펙트가 에일팩이라 큰 게 2개가 들어가 있고, 작은 게 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일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일팩은 당연히 밑에 조립을 해서 합체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일팩을 보시면요, 요렇게 이제 날개가, 상 날개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접히는 구조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좀 핀이 짧아서 잘 빠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빔샤벨 부분도 가동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밑에 부스터 부분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넓게 좁게 위아래 상하 다 가동이 됩니다. 빠지는 건데, 나중에 또 저거가 풀 패키지가 나올라나 좀 궁금하네요. 날개가 너무 잘 빠져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날개는 각도를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스트라이커 본체에 꽂아주면 됩니다. 당연히 뒤 조인트가 있으니까 조인트로 밀어서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꽂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크는 아무래도 에일팩까지 장착을 해야 뭐랄까 좀 기본적인 그게 되죠. 이게 좀 무거워서, 에일팩이 무거워서 약간 배짐 자세로 서줘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도 좀 헐거운 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에일 스트라이크 팩 장착을 했고요. 이게 근본이죠, 스트라이크는. 그리고 이제 뒤에 이펙트 파츠를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요 라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돼요. 꽂아 주시면 되고, 요건 거는 여기 홈에 맞춰서 아우, 뾰족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우, 따갑네요. 자, 요렇게 하면 부스터까지, 부스터 분사 장면까지 장착 완료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예전에 그 동그란 부스터들 있죠, 우주세기 버전에, 그거보다 이렇게 퍼지는 게 좀 뭔가 좀 더
고속으로 날아간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구성이 대략 9만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꽂아서 재현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빔 라이플 파츠를 꽂으면 이렇게 빔을 쏘는 듯한 자세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액션 베이스에 올려서 좀 자세를 잡아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손 중에 동그란 부분이 있죠. 동그란 부분. 요걸로 이제 빔샤벨 장착하는 거를 한번 또 재현해 보겠습니다. 가동성이 좋아서 이렇게 빔샤벨을 뽑는 듯한 연출이 가능하고요. 뭐 어깨도 그렇고 빔샤벨 가동부도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에서 뽑는 자세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 빔샤벨을 뽑았을 때 이 정도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휘는 빔샤벨은 좀 많이 길죠. 그래서 휘는 걸 꽂으면 휘두르는 모습을 재현을 할 수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에일팩 메고도 이렇게 팔 접지력이 좋아서 잘 세워둘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어제 배송돼서 온 런처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하고요. 구성은 아그니, 그 다음에 옆에 미사일 포트,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들, 발사 이펙트들, 그 다음에 등부 백팩 조인트, 그 다음에 이거는 런처를 수납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치하는 거고요. 이건 뭐 이렇게 여기 조인트에서 얹어 놓고 뭐 아그니 꽂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아그니가 있습니다. 이쪽 손잡이가 있고 이쪽 오른쪽 손잡이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장착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움직이고 에너지 팩인가 봐요. 요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꽂아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건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색만 조금 돼 있고 뭐 별다른 그거는 없어요. 뭐 디테일은 그냥 그만 하고요. 미사일 포트는 뭐 역시 날개 가동하고요. 뭐 빨간 부분, 노란 부분 다 포인트 도색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칸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발사하는 요걸 바깥 껴서 이렇게 발사하는 장면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니도 역시 빔 나가는 듯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현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스트라이크 소체에 장착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장착하는 게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앞에를 다 빼줍니다. 여기 미사일 포토, 발칸 포토까지 다 뽑아줍니다.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얇아서 핀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에 조인트를 빼내고요. 이거를 다시 앞뒤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깨에 이렇게 꽂는 거예요. 어깨 여기 홈에 꽂습니다. 그리고 요걸 다시 조인트를 이렇게 맞춰서 꽂아줍니다. 그럼 조인트가 이 어깨에 딱 맞죠. 이 상태로 요 포트를 다시 여기에 슬라이드로 밀어 넣습니다. 쭉 끝까지 최대한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날개 적당히 펴주고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일단 발사 포즈를 먼저 취해 볼까요? 그리고 요거 이제 뒤에 충격을 좀 땅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요렇게가 또 요거까지 한다고 쳐도 요렇게가 또 4만 5천원이라니까 뭔가 좀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게 아그네가 굉장히 관절은 많은데 뭔가 지금 자세를 잡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옆구리에서 돌아 나오는 저 조인트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뭐랄까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한 손으로 쏘는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롭겠습니다만 두 손으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각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생각보다는 이렇게 멋있는 자세가 나오지는 않네요. 그리고 요 한 손을 만약에 이제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볼을 발사 장면을 사용한다고 치면 이런 장면도 재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세트 구성을 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뭐 에일팩의 부피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왠지 이런 부속들이 가격이 이제 4만원씩 한다는 게 참 가격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즘 반다이 행보가 그래요. 품질은 상당히 좋은데 가격은 점점 좀 납득하기 힘든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뭐 건담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하지만 뭐 완성품 계열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뭐 조립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애들이 사기에는 좀 고가가 돼버렸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만 15세 이상이긴 합니다만 로보톤도 메탈 로보톤이나 메탈 빌드라는 이제 상위 제품군이 있잖아요. 근데 갖고 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군에 가까운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비싸죠. 약간 좀 그렇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비우드 세기는 안 삽니다. 잘 안 사요. 그냥 뭐 약간 스타일이 제가 올드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요즘 건담들 디자인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시드 시리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유독 이 스트라이크 건담만 좋아합니다. 이게 설정을 나왔을 때부터 좀 멋있고 좀 독특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페이스 시프트 장갑 같은 설정을 제외하고 디자인만 놓고 보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이 최초에 나왔을 때 요즘에는 뭐 다 그 큰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다 디자인한 것처럼 되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그분 스타일의 설정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본 거는 이제 세련된 스타일이었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 큰 선생 특유의 그 약간 설정화 보면 다리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그리는 뭐 그런 설정화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반다이 디자인 팀에서 먼저 스트라이크 건담은 디자인하고 그 나중에 다시 이제 그분한테 아무래도 이제 건담 디자인 대가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름을
그분 이름을 갖고 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데스티니에 나와 있던 뭐 스타이커 프리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데스티니 건담이나 뭐 그런 그쪽 기체 디자인은 그분 특유의 예전 자기가 했던 디자인들이 좀 섞여 있고 묻어 있어요. 묻어 있는데 스트라이크 건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했던 스타일이랑은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뭐 나름 신선해서 좋아했던 것도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좋아하게 돼서 예, 요 제품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는 얘기가 됐는데 결론은 제품은 가동성 최상이다. 뭐 나머지 것들도 뭐 이펙트 파츠도 풍부하고 좋다. 심지어 발칸포 이펙트 파츠도 있고 뭐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도 있고 뭐 구성은 충실한 것 같다. 하지만 가격을 싸 보이게 하려고 소체 따로 에일팩 따로 런처팩 따로 팔았는데 실제 합하고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앞으로 나오는 소드팩도 아마 나오면 사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메탈 로보트는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재미없는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